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8년여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은 오늘 열리는데 한반도 평화와 한한령 등 양국 간 핵심 현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한 공군 1호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내립니다. 2019년 12월 이후 6년여 만, 국빈 자격으론 2017년 12월 이후 8년여 만에 대한민국 정상이 중국 땅을 밟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이기도 한 인허진 과학기술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영접에 나서는 등 중국은 공항에서부터 이 대통령 내외를 환대했습니다. 환영 행사 이후 이 대통령은 베이징 도심으로 이동해 현지 우리 교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다시 정상을 복구해서 앞으로 더 깊고 넓은 한중 관계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의 3박 4일 중국 방문 일정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오늘 펼쳐집니다. 우선 오전엔 국내 주요 그룹 총수 등 재계 대표들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후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납니다.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대회 이후 2달여 만에 다시 대면한 두 정상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 빽빽한 시간표를 함께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한한령 완화 등을 포함한 경제 현안,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등 양국 간 핵심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거듭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은 앞서 중국 CCTV와 인터뷰에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언급 대신 존중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시진핑 주석을 통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모색도 시도해보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북한이 이 대통령 방중 당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 시위에 나선 만큼 한중 정상 간 북한 관련 대화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의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방중 경제사절단에 동행하기 위해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최 회장은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면서 6년 만에 가는 방중 사절단이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에 꾸려진 방중 경제사절단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해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윤정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부통령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 4일 오전 미 시사주간 애틀랜틱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후 정상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향해서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 매체는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향한 트럼프의 어조가 전날 기자회견 때 긍정적인 언급을 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짚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She had a long conversation with Marco, and she said, "We'll do whatever you need." I think she was quite gracious, but she really doesn't have a choice. 로드리게스가 트럼프의 기자회견 이후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라며 반발하고 나선 만큼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서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두로 대통령 축출의 키맨으로 지목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방송 인터뷰에 잇따라 출연해서 베네수엘라 부통령 압박에 가담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로드리게스가 마두로와는 다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며
미국에 대한 협조와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인터뷰 발언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But what we're talking about is what happens over the next 2-3 weeks, 2-3 months, and how that ties to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so we expect to see more compliance and cooperation than we were previously receiving. 루비오 장관은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미국은 다양한 레버리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 카리브해 군사력 주둔 및 석유 봉쇄 조치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마두로 체포 이유가 베네수엘라의 석유 때문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은 석유가 풍부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필요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언급하면서 서반구가 미국 적대국과 경쟁자들의 작전 기지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회견에서 미국의 서반구 영향력 강화가 이번 공격의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언급한 것을 거듭 확인한 겁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체포 뒤 처음 법정에 나설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군 특수부대 작전으로 체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서 수감돼 하루를 보냈는데요. 백악관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직후 비행기편으로 뉴욕에 도착한 화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파란색 상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미국 당국자들에 의해 둘러싸인 채 대화하며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수감 전 마두로는 미 연방 마약 단속국 사무실에서 찍힌 영상에서는 스페인어와 영어로 좋은 밤이라고 말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현재 시간 월요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마두로가 처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지난 2020년 마약 밀매와 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미 법무부는 당시 공소장을 보완한 대체 공소장을 공개했는데요.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와 아들 그리고 베네수엘라 내무장관 등 가족과 측근도 기소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콜롬비아의 옛 반군 조직 및 마약 카르텔과 연계해서 수천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반입했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미국 내에서는 마두로 체포와 관련한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미국 곳곳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마두로 체포에 항의하거나 찬성하는 시위가 각각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두로가 수감된 브루클린 구금시설 밖에서는 반전 시위대가 집결했는데요. 시위대는 오늘날 세계 최대 위협은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이다고 외쳤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전쟁을 반대한다고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전쟁이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에 돈을 쓰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도럴 등지에서는 베네수엘라 출신 주민들이 모여서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주민들은 베네수엘라 국기를 어깨에 두른 채 거리로 나와 자유를 얻었다고 기뻐하면서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베네수엘라의 조속히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은 어떨까요? 대체로 우려를 나타내지만 대미 관계에 따라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 5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지도자들은 이번 군사작전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이 완벽했다며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לגבי ונצואלה אני רוצה להביע את תמיכת הממשלה כולה בהחלטה הנחושה והפעולה הנחושה של ארצות הברית להחזיר חירות וצדק גם לאזור הזה של העולם. 이탈리아도 마약 밀거래 등 안보 위협에 맞선 미국의 방어적 개입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국 등 유럽 국가는 대체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은 이번 사태를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공개적인 비판은 자제했습니다. 프랑스는 마두로 대통령이 잘못한 건 맞지만 미국이 이를 해결하려고 개입한 방식은 국제법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est pourquoi son départ est une bonne nouvelle pour les Vénézuéliens, comme on a pu le voir dans les images que vous avez diffusées à l'instant.
Ensuite, oui, nous avons rappelé que la méthode employée contrevenait au principe du droit international.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 5일 오전 10시에 긴급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공격이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 행위라고 비난했고 중국도 미국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교황도 이번 사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Il bene dell'amato popolo venezuelano deve prevalere sopra ogni altra considerazione e indurre a superare la violenza. 외신에서도 제국주의로의 회귀, 미국의 푸틴화라는 비판 속에 정당한 군사행동이라는 트럼프를 옹호하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사태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베네수엘라 수출 비중이 적은 데다 유가나 국내 증시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베네수엘라 수출 규모는 4천만 달러 가량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에 그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칠 타격은 극히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향후 베네수엘라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오히려 수출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국가 재건이나 서방권과의 교육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자동차, 가전, 화장품, 의약품 등 소비재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 1위 국가지만 우리나라와 직접 수출입 관계를 맺지 않은 만큼 국내 수급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국제유가가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현재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전 세계 공급량은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계 석유 공급이 수요보다 높은 상황이 여전히 지속이 될 거거든요. 베네수엘라 사태가 일시적인 유가의 어떤 그런 등락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정학적 악재에 주 초반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AI 사이클 또 메모리 사이클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경로라서 이번 영향은 저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 역시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누르는 상황에서 큰 오름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일부터 2%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4,300선을 돌파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으로 시장 불확실성은 한층 커진 상황인데요. 이번 주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CES 기조연설과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 발표 등도 주요 증시 움직임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금융권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 인사회를 엽니다. 금융권은 올해 주요 과제로 생산적 금융 확대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병원연을 맞아 해양수산부가 시무식을 엽니다. 시무식은 새로 이전한 부산청사에서 열리고 김성범 해수부 차관이 참석합니다. 부산시대를 맞이한 해수부의 각오와 북극 항로 개척 등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오늘부터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보급 목표는 7,820만 대로 이를 위해 보조금 5,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울러 수소 충전기를 5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이동식 수소 충전소 시범 사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갑질 폭언부터 투기까지 릴레이 의혹이 터진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친정이었던 야권 의원들에게 연락해 잘 부탁한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은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개별 언급은 자제해달라며 일종의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차로 25분 정도 떨어진 영종도 한 공원입니다. 인천공항이 공식 개항하기 1년 2개월 전인 2000년 1월
이혜훈 후보자 남편은 이곳의 토지 6천여 제곱미터, 약 2,000평가량을 공시지가 13억 8천만 원을 사들였습니다. 5년여 뒤 한국토지공사에 팔 때는 3배 가격, 시세 차익은 26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더해 당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근무하던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자한 일종의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지도 주목됩니다. 야권에서는 송도와 강화도 인근 고속도로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총책임자가 당시 이 후보자였다며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 후보자 부부가 해외 유학 중이던 1992년 재건축 열풍이 불던 서울 응봉동 일대에 상가 5채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추가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는 시세 대비 3.8배의 수익을 거뒀다면서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따르라고 할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의혹이 잇따르고 민심도 악화하자 이 후보자는 직접 나섰습니다. 친정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해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겁니다. 대부분 냉담한 반응이었는데 이 후보자는 살려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낸 거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검증에 실패라며 청와대까지 전선을 넓혔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또다시 논란이 반복된 것은 무능이거나 고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당내 개별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며 일종의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하고 지금은 국민과 언론, 국회가 검증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검증 실패라는 말에는 이렇게 발끈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5차례 공천받으신 분이거든요. 국민의힘 검증 시스템부터 좀 손봐야 되지 않나 반문을 하고 싶고 도전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통합을 위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개최하고 갑질 피해 보좌진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후보자가 일종의 전향 인사란 점에서 여야 모두 다소 궁색한 모습이 엿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측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에게 살려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사청문 지원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 재경위 위원들에게 인사 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안 될 경우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낸 메시지 원문은 신고도 드릴 겸 인사 전화 드렸다. 통화 연결이 안 돼 문자를 올리니 다시 또 연락드리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천 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10개가 넘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먼저 1억 원 공천 헌금을 두고 김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의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오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민주당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 측이 김경 서울시 의원에게서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것을 두고 김 의원과 의논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 위원장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각각 강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배우자가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갑니다. 서울 동작경찰서가 지난해 11월 탄원서를 확보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며 해당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겁니다. 이외에도 김병기 의원은 차남의 대학 편입에 관여했다거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았다는 등 경찰이 수사하는 의혹만 1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자 통합 수사를 위해 차남의 대학 편입 등에 관한 의혹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건들을 모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사건 서류 등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 앞으로 소환 조사 등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헌금 의혹을 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아닌 개별 인사들의 일탈이라고 본다며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 과정 전반을 조사하는 건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주장하는 김병기, 강선호 의원 특검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시스템의 한계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선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하고 공천 과정에 당원들이 꼭 참여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손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 헌금 스캔들이 거대한 권력형 비리였음을 드러나고 있다며 사과와 자체 조사로 면죄부를 얻으려 하지 말고 즉각 특검을 수용해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 김병기, 강선우 의원 녹취를 들어보면 애초 강 의원이 김경시 의원에게 1억 원을 돌려주고 끝났어야 할 사안이지만 정반대로 다음날 김경시 의원에게 단수 공천장이 배달됐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강 의원이 자신 있게 단수 공천을 한 데는 뒷배가 있었을 거고 김병기 의원보다 윗선임은 분명하다고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안에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 등을 거쳐 특검법 마련 절차가 진행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2차 종합특검과 함께 연초 추진할 통일교 특검에는 꼭 신천지 의혹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이 이번 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있는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본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이번 주 1심 변론을 마무리 짓습니다. 지난해 4월 본격적으로 첫 공판에 들어간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오는 7일까지 잇따라 진행하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한 뒤 서증조사 등을 거쳐 오는 9일에는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있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특검의 구형량입니다. 내란 특검의 설치 목적이 책임자 처벌이었던 만큼 얼마나 무거운 형을 재판부에 요청할지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다며 정당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죄의 구성요건 가운데 폭동과 관련해선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와 체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선 1시간 안팎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판 병합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도 함께 막바지에 들어간 가운데 내란 재판의 1심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미국이 마약 범죄를 명분으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축출하면서 13년간 이어져 온 반미 철권 통치도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마두로 본인뿐 아니라 부인까지 뉴욕으로 압송했는데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흑화를 찬 채 주위를 둘러보는 후드티를 입은 여성 뒤로 모자를 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보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플로레스가 마약 단속국 요원들에 둘러싸여 뉴욕 본부로 연행되는 모습입니다. 마두로는 새해 인사까지 건네며 애써 여유를 부렸지만 13년 독재가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해 63살인 마두로는 버스기사로 일하다 1992년 쿠데타로 수감된 차베스 전 대통령 석방운동에 앞장서며 핵심 측근으로 떠올랐습니다.
2013년 차베스 사망 직후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뒤 부정선거 반발에도 석유산업 국유화와 반미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미국은 2020년 마두로를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했지만 마두로는 반미 프레임으로 맞서며 지난해 세 번째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돌아온 트럼프 행정부가 유조선을 납포하며 강도 높은 퇴진 압박에 나서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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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함께 연행된 부인 플로레스는 마두로 대통령보다 6살 연상으로 정치적 동반자로 평가됩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으로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마두로 집권 뒤 결혼하고 국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숨은 권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부인과 측근들도 서방에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전격적인 마두로 축출로 베네수엘라 통치권은 일단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넘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과도정부 직접 운영을 예고한 만큼 내부 권력 투쟁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팀 대다수가 미군에 살해됐다고 베네수엘라 측이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4일 방송 연설에서 전날 마두로 경호팀 대부분과 군인, 무고한 민간인들이 살해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파드리노 장관은 정확한 사상자 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기로 한 것을 지지하며 자국 군대가 전국적으로 동원돼 주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군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 수 집계치가 마두로 경호 인력과 민간인을 포함해 80명으로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행동은 무역과 관세 등에 집중됐던 중국과의 패권 경쟁 전선도 한층 더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북아시아 지형에도 중요한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키울 명분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전 세계 4강 중 유럽연합을 빼곤 모두 전쟁 중이거나 군사행동에 얽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만 4년 가까이 전쟁하는 러시아, 타이완 포위 훈련으로 긴장감을 한층 높인 중국, 그리고 새해벽도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미국, 최강대국의 군사행동이 국내 국제법 위반 지적에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정되면 다른 강대국들도 덩달아 부추길 수 있습니다. The stronger countries trying to take as much as possible, leaving aside all kind of international law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특히 미국 자신이 주권국을 침공한 데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지금이 중국엔 타이완 침공을 위한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No, nothing worries me. But you said where there's I've been doing naval exercises for 20 years in that area. 4월에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듯 이처럼 날선 발언은 피했지만 타이완 문제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주요 전략이자 중국 역시 핵심 국익 사안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말한 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까지 통제하면 베네수엘라 석유 최대 수입국이자 14조 원 넘는 최대 채권이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생겨 두 나라 긴장감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Southern American countries will currently think twice before they increase their trade or economic ties with China or Europe instead of with the US. 무역 관세 전쟁에 주로 집중됐던 양강의 패권 경쟁 전선이 더 넓어지고 첨예해지는 겁니다. 外交部发言人昨天表示，中方对美方悍然对一个主权国家使用武力，并对一国总统动手，深表震惊，予以强烈谴责。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보단 서반구 패권을 주창하면서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키운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선 압박이자 동시에 대범한 행동에 나설 기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밤사이 체포해간 미국의 이번 군사작전은 북한에도 복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는 더욱 강해질 걸로 보이는데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커질 수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2일 새벽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B-2 폭격기를 띄워 파괴하는 한밤의 망치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Our objective was the destruction of Iran's nuclear enrichment capacity and a stop to the nuclear thre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반년 만에 베네수엘라에는 미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 포스를 보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만 하루도 안 돼 미국 뉴욕까지 압송한 이번 작전의 이름은 확고한 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도 대외 군사 개입 최소화를 내세워왔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면적인 군사 행동이 아닌 제한된 목표를 타격하는 외과 수술식 작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힘에 눌린 상대 국가들은 의미 있는 저항을 포기하고 추가적인 공격을 면하는 데 안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زندگی برای اونها تلخ خواهد شد بدون تردید. فکر نکنند که زدند و تمام شد. 지난해 미국의 공격을 당한 나라들 모두 핵무기가 없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포기하지 못할 이유가 더 커졌습니다. 유일한 안전장치로 판단하고 핵 개발에 더 몰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와의 관계가 좋다고 언급해온 점은 북한만 가진 독특한 지위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4월을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7시 50분쯤 평양 인근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해 11월 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이자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통해 반미 성향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했다고 발표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주 서울 종강역 인근에서 한 명이 숨지는 등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택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린이 공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2명을 살해하려는 혐의로 17살 A군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지인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의혹을 받는 부장검사급 현직 검사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하 직원의 잘못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한 공무원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한 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다세대 주택 매물을 중개할 때 다른 세대와 공동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이별을 통보하자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조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갈색 점퍼에 흰 바지를 입은 남성이 경찰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이별 통보에 집으로 찾아가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 조모 씨입니다. 조 씨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앞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꾸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어 이별 통보받고 범행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이별 통보 받고 범행하신 거 맞습니까? 예. 조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쯤 충남 공주의 한 빌라에서 연인 사이였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복부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소방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피해자를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집안에 같이 있던 피해 여성의 딸이 엄마가 흉기에 다쳤다며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범행에 앞서 서울에서 충남 공주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왔다며 계획범죄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숨진 여성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며 신상 공개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YTN이 지난해 유료 방송 채널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닐슨 코리아 기준 YTN의 2025년 연간 시청률은 0.914%로 전년보다 0.06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상파 등을 포함하면 5위에 해당하는데 전년보다 4계단 오른 순위입니다. 특히 다른 보도 전문 채널인 연합뉴스 TV보다 주간 시청률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57주 연속, 월간 시청률은 13개월 연속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 YTN은 지난해 가장 영향력 있고 신뢰하는 언론으로 보도 및 종편 6개사 가운데 1위, 전체에선 SBS, JTBC보다 앞선 4위를 기록했습니다. 2025 언론 수용자 조사는 언론재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조사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9월 2일까지 약 2개월간 태블릿 PC를 이용한 대면 면접 조사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1.3%포인트입니다. 경기도 일산대교 통행료가 새해부터 50% 낮아졌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추진해온 전면 무료화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강을 가로질러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를 잇는 일산대교입니다. 하루 평균 차량 8만여 대가 오가는 곳입니다. 다른 대교 한강 지날 때는 다 무료인데 그게만 돈 내고 지나니까 특히 김포 신도시 들어갈라 할 때 자주 다니고 하면 그것도 좀 부담이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가 이 같은 도민 불편을 덜기 위해 새해 첫날부터 통행료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승용차는 기존 1,200원에서 600원, 경차는 기존 600원에서 300원을 내면 됩니다. 화물차도 크기에 따라 900원에서 1,200원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새해 첫날 통행료 인하가 적용된 일산대교 통행 차량은 지난해 같은 날보다 6,300여 대 증가했습니다. 일단은 50% 감면해줘갖고 하여튼 고맙고 좀 힘들더라도 빨리 조속하게 무료화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400억 원 정도 통행료가 거치는 일산대교. 민자도로라는 특수성과 법적 분쟁 등으로 무료화가 지연되자 경기도는 올해 자체 예산 200억 원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일산대교를 건너면서 그동안 통행료를 냈는데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경기도가 통행료의 절반을 책임지고 절반을 감면했습니다. 이 같은 무료화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부터 역점을 뒀던 사안입니다. 일산대교 다른 다리는 다 왜 돈 안 내고 무료로 쌩쌩 다니는데 왜 그 다리 건널 땐 서가지고 돈 내고 다녀야 됩니까? 김포시도 이번 인하에 맞춰 김포시민 출퇴근 차량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는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최규성입니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지러 산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도 크고 충분한 준비가 없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매서운 추위에도 등산객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가득합니다. 붉은 마레해, 한 걸음씩 산을 디디며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니다. 새해 첫 휴일 전국의 등산 명소에는 맑은 전기를 마시며 한 해를 시작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좋은 전기도 받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시원한 공기도 마시니까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 나고 가족들의 행복과 건강을 빌어보기 위해서 여기 올라왔거든요.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건조한 겨울 날씨에 산을 찾는 사람이 늘면 산불 위험도 덩달아 커집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산불 가운데 30%가 넘는 1,800여 건이 입산자 실수로 일어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1월이 과거 30년 기록 중 8번째로 산불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작은 불씨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는 만큼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반도 남쪽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 대비 낮아서 남해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줄어서 산불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라이터,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고요. 추운 날씨 충분한 준비 없는 등산은 몸에도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으로 쓰러지거나 빙판길에서 넘어질 위험도 크고 해가 금방 지는 만큼 산에서 길을 잃는 사례도 많습니다. 충분한 스트레칭과 함께 안전장비를 꼭 챙기고 해가 지기 2시간 전에는 내려와야 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국내 출생 등록자 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주민등록 인구는 6년 연속 줄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출생자 수가 25만 8천여 명으로 2024년 24만 2천여 명보다 1만 5천여 명 늘어 2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도 2024년보다 5,300여 명 늘어난 36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10만 7천여 명 많아 자연적 요인에 따른 인구 감소가 10만 7천여 명으로 6년째 이어진 겁니다. 60여 년 동안 액션, 영화, 드라마 등에서 조연과 단역으로 출연한 원로 배우 김영인 씨가 어제 새벽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1961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오인의 해병에서 주인공들의 액션 장면을 대신하며 주목을 받은 고인은 이후 액션 영화 400여 편에 출연하며 원조 스턴트맨으로 활약했습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 마련됐습니다. 가수 임재범 씨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40주년 기념 전국 투어 콘서트를 끝으로 가요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임 씨는 JTBC 인터뷰 예고 영상에서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며 이번 40주년 공연을 마지막으로 무대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1986년 밴드 신화위 1집으로 데뷔해 너를 위해와 비상, 고해 등 여러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1년 중 가장 춥다는 소환인데요. 다행히 오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3.6도, 한낮에는 2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지만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과 동쪽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화재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1에서 3cm,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영하 3.6도, 대구는 2.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도, 광주 6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자주 내리겠고요. 내일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도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